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양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경기 침체와 역대급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북구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각종 현안과 오랜 시간 속에서 남아있는 민생 문제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가장 와닿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릴 때 느꼈던 골목골목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넘쳐나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출생 문제에 국가의 전폐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만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북구에는 90여 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32개소의 공원이 미조성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제 지역구에 속해 있는 본천 어린이공원 등 총 12개소의 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시설 등 공원 환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제가 내린 답은 한마디로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 속 공원의 모습처럼 어린이가 타야 할 미끄럼틀 위에는 지저분한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먼지와 곰팡이로 얼룩져 있는 비위생적인 놀이기구를 12개 어린이 공원에서 11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 내 풀과 잡초는 무성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닥 탄성제는 너무 낡고 노화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오감을 발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전혀 이끌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신영동의 건국 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미래의 국가가 걱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린이들로부터 의견을 외면받는 공원이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탈선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어린이공원은 낙후된 시설물 방치, 비위생적인 환경, 획일화된 놀이시설 등을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북구에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다음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공원을 지을 때 지역의 특성과 인구 분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포항 외곽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남다릅니다.
최고급 울진산 강모래를 채운 모래 놀이터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경사형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고 팽나무와 느티나무, 대왕참나무를 빽빽이 심어 숲속 놀이터로 꾸밀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도심 숲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7,0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 놀이터 인근에는 모험을 테마로 한 또 다른 명품 놀이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놀이기구는 높이가 9m나 되는 대형 미끄럼틀입니다. 5, 6학년들,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들 그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짚라인과 체력 단련장도 함께 들어섭니다. 평범했던 어린이 공원의 파격적인 변신에 인근 상인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이처럼 우리 북구에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놀이터가 필요한 시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북구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인구 분포, 지역 특색, 마을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어린이공원은 지역적으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공간을 주거공간과 마을의 격을 높이는 대규모 체험형 어린이공원 내지는 주민들의 쉼터로 새롭게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애면받는 현실의 주거 및 놀이 문화의 트렌드가 바뀌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의 어린이공원 대신 체험형 또는 테마형 어린이공원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어린이공원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촌 생태 어린이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본촌동 생태 어린이공원은 중앙공원에 인공호수가 조성되어 있고 호수를 따라 데크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아담한 크기 어린이공원입니다. 2019년 공원 조성 당시 도심 속 자연 생태계를 품은 공원을 포함하며 오염된 호수 수질 개선과 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장소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 입주와 인구 증가에 따른 건구 양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생활 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이용하자는 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촌 생태 어린이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실한 공원 관리와 환경 문제로 생태 어린이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문제점이 계속 쌓여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첫째, 수질 문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곳 호수는 물이 순환되지 않고 고여 있어 여름철만 되면 악취와 함께 모기, 날벌레가 증가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큰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합놀이 때는 지난 20년 하반기에 녹지 사업의 일환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고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시설물을 지금의 장소로 이설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경사로가 있고 호수가 바로 앞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안전대책 마련은커녕 화면에서와 같이 테이프로만 위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본의원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세 번째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의정활동 참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지난 2009년부터 올 연말까지 본촌 생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일환으로
총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각종 유지보수 공사를 해왔으며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놀이시설대 이동, 비계획적인 식재 관리와 수초 작업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차 사업이긴 하나 앞으로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공원관리 전문성을 갖춰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본촌 생태 어린이공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시설 관리물과 수질 등의 환경 문제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곡 삼각동에 추진 중인 홉스트리트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홉스트리트 사업이 디자인 설계 용역 착수 보고의 시작으로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홈스트리트 사업이 추진 중인 삼각 일곡동 일대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17개의 초, 중, 고 및 도서관 등이 위치한 교육의 요충지로서 세계적 K-POP 스타 BTS의 제이홉을 비롯해 문근영 등 다수의 유명 인물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은 90년대 개발된 택지기구 그대로에 낙후된 원도심 경관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의 관광객을 유인할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홈스트리트 사업을 통해 광주 북부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및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공간을 구축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관광 플랫폼의 거점 구역을 만들겠다는 사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목표의 비전에 비해 현재의 사업 내용은 광주 밖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사업의 연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같이 사업 세부 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국제고 후분 일대와 삼각권역과 일곡중 소일초 부근의 7권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더불어 최대 5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사업 구간이 매우 넓어 자칫 사업 효과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용역 설계 전에 현장 사진과 기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작 어린이 공원 등의 몇몇 특정 공원과 그 주변으로만 인프라 개선이 한정돼 거리 전체의 분위기를 잇는 연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홉스트리트에는 삼각권역과 일곡권역 한 대 묶고 현재 흩어져 있는 사업 예정 부지와 연계를 통해 팬심과 방문객을 유도하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김광석길은 벽화거리로 테마로 한 해 130만이 넘는 관광객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골목마다 가수 김광석의 부드러운 소녀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시인 정은교의 시 10편을 비롯하여 김광석의 사랑과 노래를 주제로 한 다양한 벽화와 작품들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홉스트리트 역시 이 지역 출신 K-POP 스타의 성장 스토리와 성공의 발자취를 담은 특색 있는 컬러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특정 스타를 기억하는 기념관이나 사진관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조성하여 열성 팬들과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이 사업을 단순한 마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본래의 사업 취지와 목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해외 관광객도 이곳을 찾고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홉스트리트 테마거리 조성은 킬러 콘텐츠 개발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컬러 콘텐츠 개발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스트리트 테마거리의 성공은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력적인 거리 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점상입니다. 일곡지구 입구 사거리를 한 블록 지나 주변 일대로 양쪽 인도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들이 위치한 지금의 거리는 삼각권과 일곡권역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이 사업의 메인 거리가 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고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될수록 이 거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노점상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전에 입수한 사업계획 실시설계 용역 주민 설명회 등 관련 서류를 검토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곡지구 노점상에 대한 관련에 대한 대책이나 소통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호흡스트리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곡지구 노점상 대책 또는 상세 문제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 2지구 주차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2지구는 상업지역의 중심으로 인구 3만여 명의 아파트 주거단지와 산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획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북구에서 보기 드물게 최근에 조성된 계획지구로 주민들 사이에서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입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오랜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인들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객 이탈과 상권 침체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소비자의 거주민은 주정차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첨단 2지구의 상권 내부 도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 곳곳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문을 열었던 신용동 행복센터 및 도서관 주변 일대는 하루 종일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으로 이 일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첨단 2지구 주차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단속 현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첨단 2지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3월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 인근에 완충 녹지 일부를 활용해 예산 10억 원을 들여 110면의 규모의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주차난 해소에 따른 상권 활력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첨단 안축녹지 공원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영 주차장과 맞은편 대로변을 동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반면 건너편 대로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시간대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인즉 현재의 상권을 방문하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6개월을 건너는 불편함을 감수하기까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주차장과 상관없이 상권 대로변에는 단속을 피해 장시간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차량 순환을 막아 주차난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의 공영주차장만으로 첨단 이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행정의 발빠른 대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산단 안축녹지 공영주차장이 첨단 이지구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권 내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등 이미 제한된 해법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지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응급치료 체계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아동의료체계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후속 조치는 아니라고 미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동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 구의 대책은 고작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9월 남구에 위치한 강주기독병원이 밤 12시까지 소아응급 환자가 진료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평균 7명, 주말 휴일 120여 명의 어린이가 환자가 이용 중이고 보호자들의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의 소아청소년과가 야간 진료에 동참하고 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단지 3시간 추가로 운영되는 정도인데도 한 곳에서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구의 경우 구역이 너무 높고 이동인구가 많아 주민들의 거리가 먼 남구의 기독병원을 찾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 첨단지구에 거주하는 소아환자가 기독병원을 찾는다고 했을 때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 도착에서도 평균 한두 시간의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결국 진료는 못 받고 다시 응급실로 향하는 사태가 빈번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과 민간 영역 문제를 핑계로 병원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강주시에서는 이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기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구의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내 병원의 협력을 사전에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 보장과 환자 부모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지자체의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남군, 안성시, 순천시 등 모두 우리 구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이지만 심야 소아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행정과 예산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어린이들의 건강만큼은 지역민들의 마음 놓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심야 소아 응급체력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 등 우리 구가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아동진료 야간 공백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궁금했던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계기로 문제에 대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과 대책 마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곁에서 지속 가능한 북구 발전과 행복한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양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의 언론적인 답변이 많이 아쉽지만 시간 속에서 소통할 것을 기대해 보며 몇 가지 미비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는 노후화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2021년 9억 6천만 원, 2022년 11억 1천만 원, 2023년 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닥 교체,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등 120여 건의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시의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내린 결론은 현재 어린이공원의 쇠락은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부족과 함께 인구 구조, 주거 및 놀이문화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동반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동시에 시대 흐름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공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평균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새로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 지출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신도시에는 놀이공원 수준의 대규모 체험장 놀이터를 만들고 구도심은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공원을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우리 구가 공원 관리에 체계적으로 나선다면 예산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공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도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홈스트리트의 사업 질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홈스트리트 사업이 추진될수록 지금의 7지구 노점 상인들이 위치한 거리가 이 사업의 메인 거리라고 될 것으로 판단하여 7지구 노점상 대체 또는 상생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답변은 현재의 홈스트리트 구간과 7지구 노점 구간이 겹치지 않지만 더 이상 노점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특히 보행권 확보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사업 설치 안대로 사업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 1단계 사업인 국제구 후문 일대의 삼각권역 개발과 2단계 사업의 7굴림공원의 7권역 개발이 모두 완료되고 삼각 7권역을 연결하는 도보코스가 마련된다면 현재의 노점상이 위치한 거리가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유동인구가 풍부해질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홈스트리트 구간과 7지구 노점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홈스트리트 사업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노점상 대책이 단순한 보행권 확보와 지도 점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 진행 초기부터 홈스트리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7지구 노점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히 세워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첨단 산단 주차장 해소에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수실대 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공공심야 어린이공원 유치를 강조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선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부재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 구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이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과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우리 구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을 만나며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와 평소에 깊게 고민해온 우리 구의 숙제 그리고 북구 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대에 대한 장시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